고용에서 퇴직까지 근로자의 모든 법률 문제는 이곳에서 해결해 보시죠. 노사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실용노무백과 세종노사연구원의 남영민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업사랑 인간 존중 세종노사연구원 남영민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무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주 4.5일제 정년 연장, 또 산재 예방,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원 보호, 플랫폼 노동자, 동일 임금 원칙, 초기업 교섭 등 이 전반적으로 노동 관련 새 정책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내용들일 것 같은데요. 먼저 주 4.5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정부가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일까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법정 주 5일 근무를 조금 줄여서 주 4.5일제, 즉 금요일은 반나절만 일하거나 격주로 쉬는 형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안에 이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만들고요. 12월에 이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6년부터는 이제 장시간 근무로 사고 위험이 큰 업종,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 운송, 제조 일부 분야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네. 임기 내에 이제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장이 바로 주 4.5일제로 가는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위험이 큰 업종, 또 근무 시간이 긴 곳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대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새 정책들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대비책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번 정책에 산재 예방 대책도 많이 포함됐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네, 가장 큰 변화는 고용노동부의 이제 노동안전 전담 차관이나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차관급으로 높여서요. 안전 문제를 이제 전담하게 한다는 건데요. 또 이제 건설업에서 원청과 하청이 함께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를 의무화시키고 그 적용 기준을 넓힙니다. 네. 지금은 공사 금액 120억 원 이상이 대상이었는데요. 앞으로는 50억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음, 50억 이상 제조업 중 이제 사내 하청이 있는 경우도 원하청이 이제 함께 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어야 하고요. 예. 하청 근로자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산재 심사기관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산재 선보장 제도를 도입해서요. 예. 심사가 끝나기 전에 먼저 치료비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 하는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년도 지금보다 늘린다고 하죠? 네, 현행 60세잖아요. 예.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네네. 연내에 이제 법안을 만들고 세대 간 갈등을 이제 줄이는 대책도 함께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관심이 가져지는 건요.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 노동자도 정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2년 이상 기간제로 쓰는 예외 연령도 지금 55세에서 60세로 올린다고 합니다. 네. 종전에는 이제 근로자 나이가 55세가 되면 사용자가 자유롭게 기간제로만으로도 채용이 가능했거든요. 아.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이걸 60세로 올리는군요. 그동안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됐었는데 이것도 많이 바뀌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임신, 출산 관련 보호부터 적용하고요. 내년엔 5인 미만 사업장에 이제 근로시간과 가산수당 규정까지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2027년부터는 유급 휴일, 연차, 취업규칙 등 나머지 근로기준법 전부 규정 전부를 적용하고요. 네. 또 이 근로기준법 중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5인 미만 사업장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잖아요. 네네. 상당한 부담이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배달이라든가 대리운전 같은 플랫폼 노동자, 또 같은 특수 고용직에 대한 보호 방안도 포함됐다고 하죠? 네, 이분들은 이제 원칙적으로 노동자로 추정하여 보호하는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예. 노동위원회 안에 노동자 판단위원회를 신설해서 업종별로 노동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매뉴얼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도 법에 넣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예, 말 그대로 이제 같은 가치의 일을 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남녀 구분 없이 같은 임금을 주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네.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에 넣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계획입니다. 네. 큰 틀에서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많이 없애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각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 또 성별 관계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네. 유사한 처우를 보장받는다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노동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무급제가 선행적으로 이게 도입해야 된다고 음. 생각합니다. 네. 아무쪼록 이제 동일 노동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과 함께 이런 사회적 합의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기업 교섭 체계 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게 어떤 건가요? 예, 예전에 이제 그 단체 교섭, 이런 교섭을 하는 방식이 회사 단위로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업종별 또 직종별 단위로 해서 또 교섭을 묶는다는 겁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업종의 회사가 하나의 단체 협약을 적용하면 그 효력을 다른 회사에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네, 네. 2026년까지 이제 관련 체계를 만들고 예. 2027년부터는 효력 확장 또 요건도 이게 완화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노동 관련한 새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변화가 참 많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뭐 주 4.5일제 정년 연장, 산재 예방 뭐 이런 관련돼서 이게 이제 법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예.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어떻게 현장에 잘 지켜지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련해서 노동자 또 사용자, 정부 모두가 이런 변화를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네. 자, 실용노무백과 지금까지 세종노사연구원 남영민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